제가 문제로 시작을 할 건데, 짠! 28 곱하기 14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어때요? 가로식이죠, 가로식. 저는 이 곱셈 공부를 할 때 가로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특히 연산을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막 한 친구들은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숨도 안 쉬고 몇 초 만에 푸는 아이가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왜 그럴까? 그냥 계산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어디 나오는 문제냐면 3학년 2학기 최상위 수학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어려운 건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앞에 베이직 부분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가볍게 풀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 아이들이 혼합계산을 아직 안 배웠죠. 3학년 2학기. 혼합계산 언제 배워요? 5학년 1학기에 배워요. 가로가 들어가면 가로를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거 그때 배워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문제집에서는 이게 미리 이렇게 나온다니까. 3학년 2학기 막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설명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아이들과 풀어갈 것이냐는 부분을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선생님들. 곱셈 알고리즘을 아이들에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곱셈을 아이들이 잘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곱셈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곱셈 문제를 많이 풀면 됩니다. 그러면 곱셈 알고리즘 학습의 가장 나쁜 방법은 뭘까? 곱셈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연습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학습하느냐. 교사의 관점과 지도 방법에 따라 아이들은 정말 다른 학습,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연산 지도에 있어서의 교사의 관점과 지도 방법, 내 마음가짐과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준비하고 이 태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나는 아이들과 이 곱셈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알고리즘을 좀 익숙하게 전달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을 해봅시다. 제가 처음에 띄웠던 그 가로식 문제와 같은 유형이죠. 자,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지금 한번 다시 띄워볼 건데요. 이거 보세요. 28 곱하기 14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네모는 알바짓으로 써 넣으시오 그랬고 28 곱하기 14는 28 곱하기 가로 열고 10 더하기 네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게 지금 28 곱하기 14를 제가 딱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이거를 28 곱하기 가로 열고 10 더하기 네모로 했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가로가 28이에요. 세로를 10과 네모로 나눈다는 얘기는 10, 여기 10, 여기 4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4라는 걸 일단 알았어. 그 다음에 28 곱하기 10이 딱 이해가 돼요. 이 사각형 넓이. 물론 넓이라는 개념으로 안 하고 아이들은 개수로 들어가겠지만 여기를 앞에 말하는 거네 이 식이. 그럼 뒤에는 28 곱하기 4겠네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모눈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식을 바로 줬을 때는 아이들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는 뭐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은 28 곱하기 14인데 20을 28을 20 더하기 네모로 표현했고 14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로는 그냥 14가 그냥 있는 거죠. 세로는 14를 그대로 써주고 가로가 이번에 20 더하기 네모야. 여기 20, 여기 8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구나.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20 곱하기 14야. 여기를 말하는 거네. 20 곱하기 14. 그럼 네모는 8이겠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눈이 되게 좋은 활동인데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럼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잘 활용을 해주자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설명까지 가능하냐. 곱셈 공식의 설명이 가능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문자로 바꿔보면 명확해지죠. 이게 A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에 B만큼만 늘어나. 세로도 B만큼만 늘어나.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우리 곱셈 공식.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 이 모눈에서 설명이 된다. 얘가 결국은 넓이로 설명이 됐던 거다. 외울 필요가 없었던 거다. 이거죠. 이게 세상에 초3 곱셈 교과서에 있는 모눈과 연결되는 내용이었다니.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기는. 그쵸? 내가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해보는 거야. 엄마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고 두 번째는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답에 맞춰서 얘가 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18 곱하기 21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정답이 어딨어. 나는 18 곱하기 20을 했다가 18을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고 1에다가 10을 곱했다가 8을 곱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아이들이 수를 가지고 다양하게 계산하게 두세요. 그래서 넌 이렇게 했어? 나와서 발표해볼게요. 또 그림으로 그려보면 훨씬 좋겠죠. 좀 잘하는 아이한테는 문제를 그냥 줘야겠죠. 그냥 문제를 주고 그려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빈 모눈칸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뭐 21 곱하기 14 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네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모눈을 그 사각형으로 나타내봐. 그리고 그 각각의 네모칸에 그 식을 다 쓰고 가로식으로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네모는? 이거요? 응. 이렇게만 나타내면 돼요? 이거. 거기 안에, 잘했어, 현규야. 안에다가 태율이처럼 곱으로 이제 써봐. 이렇게. 응. 선생님 했어요. 응. 이렇게. 오, 다 잘했네. 손이 있는 것만 빼면